네, 5,500이라는 숫자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가슴이 아주 웅장해지죠. 이쯤에서 딱 모실 때가 됐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일단 어떤가요? 뒤에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1시경에는 한 1%대까지 오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1시 이후로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현재 0.5%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시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좀 추가적으로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네. 약간 또 낙폭을 줄이는 게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글로벌 투심이 오늘 많이 흔들리는 날인데 네. 그래도 삼성전자 지금 18만 전자에 도달해 있고 저는 이 말을 1월, 2월까지도 내내 지금 기억을 하는 게 평론가님이 작년 말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월에는 그냥 1월에 잔뜩 담아라 삼성전자. 삼성전자 1월에 승부 봐라. 아마 기억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급락했을 때 주우셨던 예. 분들은 아주 행복하신 평론가님 설날을- 말씀을 그때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다들 뭐 그렇게 봤는데요. 저만 아니 본게 제가 아니에요. 저 모신 전문가분들 중에 정말 몇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분들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아유, 말씀을 그런 말씀을요. 드려야 될 것 네. 같고, 자, 못 본 사이에 반도체 섹터의 좀 변화를 좀 더 느끼셨나요? 뭐 투자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지셨나요? 어떠세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가는 결국 기업의 그림자입니다. 네. 기업의 그림자에 따라서 더 그림자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되돌려 보면 작년 9월에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26년에 영업이익을 한 46조 정도가 컨센서스였어요. 네. 연말에 제가 아마 세게 말했을 때는 최소한 100조 나오겠구나 그 정도 방송에서만 말했을 겁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서 일부 회사에서 나왔을 때 다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월 현재 컨센서스가 167조고요. 네. 외사들 컨센서스 상단이 245조 영업수익 기준입니다. 국내가 한 211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증시가 강한 게 아니라 전자가 강한 겁니다. 특히 전자는 많은 분들이 작년에 삼성전자를 좀 괜찮게 보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러는 사람들은 HBM4에서 하이닉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자가 할 수 있어 했을 때 반신반의했지만 예. 요 며칠 전에 삼성전자의 입으로 CTO가 직접 우리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굉장히 반응이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 네. 힘입니다. 지금 숫자가 좋은 데다가 예. 삼성전자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 기업이익이 어떠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 거냐면요. 제가 2025년 4월 달을 기억하는 게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24년 관두고 나와서 그때 4월부터 좀 여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지수가 2,300이 안 돼서 한 2,280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3,400 정도 갈 것 같다 얘기해서 와, 저 사람 봐라 이랬었어요. 그때가 2,284에서 지금 한 5,500 온 거니까 2배를 넘긴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밸류에이션은 싼데 예.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텨주는 거는 방금 좋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예. PER로 보면 9배예요. 그럼 저 그림이 잘 그려주셨네요. 제가 안 그려봤는데 근데 저 중간 레벨이 뭐냐면 과거에 그래도 최소한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가냐 11배 정도는 갔거든요. 그러면 6,8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새 네. 뭐 7,000 얘기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익이 좋아지니까 PBR 얘기를 하죠. 대통령님께서도 계속 PBR 얘기하니까 한국의 포워드 ROE가 16.5%입니다. 이 정도면 PBR로 대략 우리가 매트릭스 보면은 한 1.67배 나오면 그것도 한 6천 나오고. 그러니까 6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밸류를 보면. 네. 근데 문제는 그 밸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갑자기 PER이 14배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이 장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연결되는데 부러지기 전까지 시장이 조정이 깊어지기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가야 될 거는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신규로 막 사기는 가격적으로 만만치 않아 시장 전체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예. 그게 기본적으로 밸류와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 측면에서 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이 삼성전자의 힘을 말씀을 주시면서도 더 담기는 좀 고민을 아쉽다. 예, 어떤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그래서 여쭤봐야 될것 말씀하시죠.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를. 네. 일단 지금 미국에 네, 지금 네. EWI라고 ETF가 있는데 네. 이게 하루 만에 2억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답니다. 예.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펀드 역사상 사상 최대 유입이 이 반도체, 특히 이렇게 국내 반도체를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에서도 한국 주식 관심이 매우 많아요. 네. 그리고 블룸버그를 보시면 한국 종목에 직접 인용한 적 별로 없거든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가 아주 이틀 걸려 나옵니다. 얘기가. 네. 굉장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지금 핵심 전략이 뭐냐 물어보면은 결국 반도체를 어느 정도 대표주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라. 이 전략은 변함이 없고 여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예. 주주 가치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중심층으로 떠오르는 게 금융주예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개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 지주의 소위 주주 환원율의 한계를 50% 봤었어요. 네. 근데 신한 지주가 먼저 깨고 나가고 이번에 KB금융주가 발표하던 날 무슨 말을 했냐면 감액 배당까지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주는 사야겠구나. 이 주축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럼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자사주 소각까지 하다 보니 이 투축은 매우 강력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부진하는데 EM으로 돈이 오고 있고 이게 다 겹쳐서 뭔가 모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워드 막스예요. 하워드 막스요.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라는 것은 조울증 환자 같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소위 시계추처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 글을 남겼지만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적인 행동을 못하고 남을 따라가는 국면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약간 요즘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누가 이랬대, 누군 얼마 벌었대. 맞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죠. 밸류로 보면 여전히 싸 보이지만 예. 아까 저에게 좀 더 명확하게 다들 단순화시키길 되게 원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날씨는 흐려 있다면 우산 정도는 챙기면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네.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도 다들 연휴 전날이고 다들 얼마나 이번 연휴 때 모이면 즐거운 얘기가 많겠어요. 예. 투자를 많은 분들이 엄청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 얘기. 예. 근데 반면에 저 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가 합창할 때 좀 이거에 대한 어떤 약한 고림 뭐가 있을까 정도 지적해 준다면 예. 그게 설령 예측이 맞든 틀리든 그래도 뭔가 점검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예. 제가 오기만 하면 걱정 마세요. 됩니다. 이런 말씀만 드렸지만 예. 오늘은 최근에는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만 원대도 안 담던 삼성전자를 왜 18만 원대니까 이렇게 담으려고 하느냐라는 물음을 던지실 수 있는데 이제는 우산을 좀 챙겨라. 이왕이면. 예. 약간 그럼 다 좋은 제일 좋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미국이 자꾸 밀리는데 한국이 좋은 이유는 결국은 걔네들이 돈 쓰는데 뭐가 문제야? 걔네들이 돈 쓰는데 결국 우리한테 돈 쓰는 거니까 하드웨어 업체는 호재 아니야. 이게 다들 걱정 말시다 이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한 개념을 좀 들어가면 투자 금액 대비 기업이 돈을 버는 OCF 영업으로 돈 번 돈에서 투자 비율, 캐펙스 비율을 보면 놀라운 건 구글이 0.9고요. 네. 아마존이 1.1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번 돈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주 환원도 못하고 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지금 왜 이렇게 캐펙스가 올라왔냐를 따져봤더니 범용들의 OPM 마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좋다 하는데 50%? 80%입니다. 80%. 물건을 팔아서 80%를 이 마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고민이 되겠죠. 캐펙스를 과거에는 이 정도 돈만 갖고 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 노트북 같은 것도 요새 뜯어보면 델 같은 컴퓨터에는 이미 중국 거 쓰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에 우리도 물량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아주 좋은 타임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제 가끔 친한 지인들한테도 끝까지 들고 와야 될 종목 한 종목이까지 얘기해요. 한 종목이다. 삼성전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예. 보통 다른 거 해서 뭐 하냐, 뭐 내러티브해서. 예.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전체 시장이 만약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 비용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 다양한 시나리오 논의가 될 텐데 많은 분들은 부러질 때 보자고 하지만 그렇다면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대략 흐릿할 때도 네. 전체적으로 뭐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일 수는 없지만
20-30% 정도는 약간 이익을 실현해봐야 뭐 다음에 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차원의 정도의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요즘 놀란 거는 이 정도 발언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결국 정부를 믿고 또 우리 기업의 이익을 믿고 예. 망까지 가봅시다. 예.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그건 듣기 좋은 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필요한 조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 이제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누가 뭐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실 때가 있는데. 사실 저 오늘 반도체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우리 증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들고 왔거든요. 좋죠. 맞습니다. 네. 지켜보고 저도 있어요. 저기- 지켜보고는 있는데 네. 이 데이터 그냥 약간 집에 싸들고 가야. 아닙니다. 가야 말씀하시죠. 저도 뭐, 궁금한데요. 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네. 최근에 네. 그 외국 커뮤니티에서 한 짤이 돌아다니는데 그 짤의 이름에 이게 한국이다 그리고 나머지들 이런 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저 표가 EPS 이익 예상치를 좀 그려놓은 건데 네. 가장 위에 게 한국이고요. 그 밑에 것이 신흥국, MSCI 신흥국이고 그다음에 아시아태평양, 뭐 S&P 500인데 한국 이익 전망치가 138%고요. 신흥국이 32%, 아시아태평양이 24%, S&P 500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한국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나머지로 통칭하는 수준까지 네. 왔다 뭐 이런 짤이 들고 왔는데 아니 뭐 조심을- 전기에 대해서 네. 우리 평론가님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쵸.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또 우산은 우산은 또 챙겨라. 챙겨다니자. 이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우선주 시총이요. 네. 현대차를 제치고 지금 3위로 올라섰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주 말고 우선주를 담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이렇게 우선주를 많이 담는 건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여서 이 괴율이 평시처럼 돌아가고자 하려는 관성을 활용한 매매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 삼성전자가 노력형 고배당 기업에 선정이 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 매력이 더 커진 상황인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주가는 더 싼데 배당은 더 주다 보니까 그런 배당 매력이 더 부각된 것도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 분기 배당하니까 이제 1분기 배당 받으려면 다음 달 말이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아서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있는 듯합니다. 예. 네. 키 그리고 맞추기 같은 게 있는 키맞추기 거예요.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워낙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른 우선주 대비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우선주로서의 그런 나쁜 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포인트인 것 그 같습니다. 우선주가 시총이 100조 원이 넘더라고요. 네. 우선주만 가지고. 그리고 1월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5천억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웬만한 뭐 시총상의 5위, 6위 수준이라서 네. 우선주라고 거래가 작다. 이건 또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평론가님 앞서서 이제 금융주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융주 지금 KB금융이 PBR이 이제 1배에 도달했단 말이죠. 네. 더 성장에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먼저 밸류에이션에 대한 소위 논쟁이 시작됐던 게 증권주였죠. 예. 대표적인 종목이 미래에셋이었습니다. 먼저 한 배가 넘어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과거의 잣대로 증권주가 한계가 온 거야 하는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제가 좀 양이 긴 시간 강연회 같은 데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네. 한국 경제가 결국은 실물 중심의 경제에서 금융이 중심이 돼 금융이 지배하는 소위 선진국 경제로 간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제조업보다 금융의 우위가 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선도에 선 게 증권업이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 어찌됐던 뭐 스페이스X라는 지분 가치도 있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뭐 1배를 넘어서 엄청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 보고 있거든요. 예.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 소위 내러티브나 뭐 테마주 형태의 투자는 사실 지양해야 되고 우리가 중장기적 투자에 나섰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익과 아니면 바로 주조하는 두 가지라 본다면 금융주는 후자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여러 이번 실적 시즌에 나온 금융회사들의 소위 발표 내용들은 제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중소형이 아닌 대표 기업, 여기서도 자꾸 주변으로 가시지 말고 4대 금융지주, 증권주도
핵심 한 4대 정도 이 정도 주식을 중장기 투자로 나서는 게 적절하지. 예. 굳이 여기서 또 어떤 게 더 배당 수익이 높다 이렇게 하나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AI 소프트웨어발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팔란티어가 고점 대비 한 40% 빠졌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은 이미 버블 충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2년 10월, 11월에 챗GPT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때 우리는 기껏 챗GPT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 그냥 우리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놀이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간 겁니다. 에이전트 시대에서 갔다는 건 실제 우리의 어떤 행동까지도 AI가 해주는 시대에 왔고 저는 소프트웨어도 좋아질 거로 봐요.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이지만 모든 건 투자의 규모예요. 이게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과잉 투자, 중복 소위 반도체는 오버부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버부킹 이슈에 연동되는 이 흐름은 분명히 한 번은 맥을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렸던 거는 올해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연초라는 말씀을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저만 말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말했는데 그건 그 이유는 증가율이 가장 강한 시즌이 바로 1분기고 2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3분기, 4분기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에 너무 취하시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작년부터 미리미리 이러한 변화를 예견하고 투자를 늘려온 분이라면 사실은 과실을 딸 때도 다가와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에 좀 약간의 조정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빅테크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돌고 있는데 예. 이미 조정이 진행되고 있죠. 예. 중요한 건 이게 다시 복원이 되냐의 문제죠. 바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게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윤지호 경제평론가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